손님이라고요? 네. 여기서 하룻밤 묵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빈 방이 없습니다. 지혜 씨, 무슨 일입니까? 아, 이분이 손님이라고요? 특정 수준이라뇨? 돈만 있으면 누구나 손님 아니던가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그런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내가 이 호텔이 어떤 곳인지 직접 확인해 보지요. 서울 한복판, 금빛으로 빛나는 호텔 황금. 화려한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최고급 서비스를 자랑하는 이곳은 성공과 부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이 호텔이 감추고 있는 비밀을 아십니까? 어느 날 낡은 코트를 입은 한 할머니가 이곳을 찾았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죠. 그저 평범한 노숙자로 보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한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이 호텔에 숨겨진 진짜 주인이었으니까요. 오늘 그녀가 이곳에서 어떤 진실을 마주하고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어있는 황금 호텔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 중심부 금빛으로 빛나는 팜 황금 호텔 반매의 앞은 이름처럼 화려했다. 대리석으로 장식된 로비, 샹들리에가 뿜어내는 눈부신 빛, 고급 향수의 은은한 향기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세상을 상징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곳은 단순한 호텔이 아니었다. 비밀스럽고 복잡한 권력 게임이 벌어지는 장소였다. 그날 한 할머니가 호텔의 거대한 유리문을 밀고 들어왔다. 그녀는 낡은 회색 코트를 걸치고 오래된 쇼핑백 하나를 들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잠시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부유하고 우아한 손님들 틈에서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부조화스러웠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이십니까? 프런트 데스크의 최지혜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엔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여기서 하룻밤 묵고 싶어서 왔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지혜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표정이 굳어졌다. 할머니의 낡은 외모와 쇼핑백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속으로 계산을 시작했다. 호텔의 가장 저렴한 방조차도 한밤에 100만 원이 넘는 가격이었다. 이런 손님을 받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매니저에게 혼날 게 뻔했다. 죄송합니다. 지금 빈 방이 없습니다. 지혜는 차갑게 대답하며 고개를 돌렸다. 거짓말하지 마요. 아까 인터넷에서 확인했는데 빈 방 많던데요.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고 응수했다. 그 순간 로비의 끝에서 리준서가 다가왔다. 그는 호텔의 젊고 야심찬 매니저였다. 언제나 완벽한 정장을 입고 모든 상황을 통제하는 데 익숙했다. 준서는 할머니를 한번 훑어본 뒤 지혜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손님은 받지 마세요. 호텔의 이미지에 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의 낮은 목소리는 할머니에게도 들렸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물었다. 손님이 아니라는 이유는 뭘까요? 돈이 없다고 생각해서요. 준서는 비웃음을 참으며 대답했다. 죄송하지만 저희 호텔은 특정 수준 이상의 손님만을 위한 공간입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쇼핑백을 움켜쥔 채 천천히 뒤돌아섰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엔 복잡한 생각이 떠오르고 있었다. 이 호텔은 그녀의 고인이 된 남편과 함께 세운 가장 큰 유산이었다. 남편과 함께했던 모든 기억이 이곳에 남아 있었지만 지금 이곳은 그녀를 환영하지 않았다. 호텔을 나서며 그녀는 오래전 이 호텔의 탄생 순간을 떠올렸다. 남편과 함께 밤낮으로 일하며 만든 이 황금 호텔은 사랑과 열정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호텔은 그녀의 손에서 멀어져 갔다. 내가 직접 이 호텔을 방문하면 모든 것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날 밤 그녀는 집에 돌아와 낡은 소파에 앉았다. 책상 위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 호텔은 우리가 함께 만든 곳이야. 이대로 두면 안 돼. 그녀의 손은 쇼핑백 안에 있던 작은 노트를 열었다. 그곳엔 호텔의 비밀들이 적혀 있었다. 주식, 경영구조, 그리고 매니저들의 동향.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다시 장악할 방법을 알고 있었다. 이 호텔을 바꿔야겠어. 나를 모욕한 그들에게 보여주겠어. 돈이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비밀리에 움직였다. 변호사와 재정 전문가를 만나 호텔의 지분을 다시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호텔을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이번엔 다른 모습으로. 며칠 뒤 할머니는 호텔로 돌아왔다. 이번엔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새로운 투자자로서 호텔 매니저 리준서와 직원들 앞에 선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황금 호텔의 새로운 주요 주주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직접 머물며 서비스 수준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그 말을 들은 리준서는 웃음을 억지로 참으며 속으로 비웃었다. 이 할머니가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그의 오만함이 곧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화려한 로비에 다시 나타난 탄밀한 할머니는 이번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이번엔 낡은 옷차림도 불안한 눈빛도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황금 호텔의 주요 투자자로 소개되었다. 매니저 리준서는 형식적으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지만 속으로는 의심스러웠다. 할머니가 투자자라니 정말 말이 되나? 그는 속으로 비웃었다. 하지만 외부 투자자로서 그녀의 지위를 무시할 수 없었기에 그는 억지로 친절한 척하며 그녀를 최고급 스위트룸으로 안내했다. 첫날 밤, 미라는 일부러 스위트룸 대신 일반 객실에서 묵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평범한 손님으로 머물며 호텔의 진짜 모습을 직접 체험하고 싶었다. 객실에 들어서자 고급 호텔이라고는 믿기 힘든 모습이 그녀를 맞았다. 침대 시트는 얼룩져 있었고 욕실의 타일 틈에는 검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에어컨에서는 시끄러운 소음이 났고 룸서비스는 3번의 시도 끝에야 연결되었다. 지금은 바빠서 나중에 전화하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귀찮은 목소리에 미란의 표정이 굳었다. 이게 황금 호텔의 서비스인가? 그녀는 속으로 분노를 억누르며 객실에서 나와 호텔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호텔 곳곳을 둘러보던 미라는 황금 호텔의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을 목격하기 시작했다. 로비의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직원들은 초조한 얼굴로 일하고 있었다. 프런트 데스크에 서 있는 최지혜의 손은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미라는 지혜와 대화를 나눴다. 일이 많이 힘들어 보이는구나. 지혜는 잠시 머뭇거리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요즘 인원이 부족해서 혼자 2배로 일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 일을 그만둘 순 없죠. 제 아들이 저만 믿고 있거든요. 그 말을 듣자 미라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지혜의 상황이 자신의 젊은 시절과 닮았음을 느꼈다. 그때 그녀도 가족을 위해 하루에 16시간씩 일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며칠 후 미라는 호텔의 경영진 회의에서 우연히 중요한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리준서가 회의실에서 다른 간부들과 나누는 대화는 그녀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번 분기 수익이 낮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계 조정을 통해 이익이 더 많아 보이게 만들 겁니다. 그럼 투자자들은 의심하지 않겠죠? 물론이죠.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돈을 안전하게 옮기는 겁니다. 미라는 그 순간 리준서가 단순히 야심찬 매니저가 아니라 호텔을 사적으로 이용하며 횡령까지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즉시 녹음기를 꺼내 대화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호텔 직원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며 미라는 이곳에서 그녀의 동맹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냈다. 가장 먼저 그녀의 눈에 띈 사람은 오랜 경비원인 박 씨였다. 그는 호텔에서 20년 이상 일하며 모든 구석구석을 알고 있었다. 박 씨, 호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박 씨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회장님이 떠난 뒤로 모든 게 변했습니다. 직원들은 더 이상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고 모든 게 돈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미라는 박 씨에게 비밀리에 협조를 요청했다. 저를 도와주세요. 호텔을 다시 되살리고 싶어요. 박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의 진심을 느끼고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날 밤 미라는 직원 휴게실에서 우연히 최지혜가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거는 모습을 보았다. 엄마가 늦게까지 일해서 미안해, 아들아. 조금만 기다려줘. 그녀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미라는 지혜의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지혜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강인한 엄마였다. 미라는 지혜를 통해 호텔의 진짜 영혼을 보았다. 이 호텔을 바꿀 수 있는 건 이런 사람들이야.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미라는 호텔의 어두운 진실과 내부 음모를 모두 파악했지만 그녀의 도전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뿐이야. 그녀는 비밀리에 회의를 소집하고 박 씨와 지혜를 포함한 믿을 만한 직원들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황금 호텔의 회의실은 그날 아침 평소와는 달랐다. 테이블에는 호텔의 주요 경영진이 모였고 리준서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엔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다. 왜 그 할머니가 투자자로 돌아왔지? 단순한 우연일까? 문이 열리며 한미란이 등장했다. 그녀는 여전히 단아하지만 강렬한 카리스마를 뿜어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미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그녀가 손에 든 서류를 탁자 위에 놓자 모두의 시선이 쏠렸다. 미란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난 몇 주 동안 저는 이 호텔에서 손님으로 머물며 여러 가지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제가 평생 지켜온 원칙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녹음기를 꺼내 회의실 중앙에 올려놓았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리준서와 경영진의 대화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회계 조작, 자금 횡령, 직원들의 과도한 업무. 여러분, 이게 정말 황금 호텔이 맞습니까? 미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단호해졌다. 리준서의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을 방어하려 했다. 회장님, 이건 단순한 오해입니다. 모든 건 호텔의 이익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그를 가만히 응시하며 대답했다. 이익을 위해 사람들의 자부심과 행복을 짓밟는 게 옳은 일입니까? 회의는 곧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미라는 경영진의 무능과 부정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리준서를 해고하기로 선언했다. 당신은 더 이상 이 호텔의 일부가 아닙니다. 법적 조치도 취할 것입니다. 회의실은 술렁였고 리준서는 결국 자리를 떠났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좌절이 뒤섞여 있었다. 이대로 물러나지 않겠어. 반드시 복수할 거야. 그는 속으로 이를 악물며 호텔을 떠났다. 리준서가 떠난 후 미라는 호텔의 전 직원들을 대연 회장에 모이게 했다. 그녀는 단상 위에 올라서서 말했다. 여러분, 저는 한미란입니다. 이 호텔을 만든 사람 중 한 명으로서 여러분께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오랫동안 이곳을 떠나 있었고 그로 인해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직원들은 놀라움과 감동이 디디어 못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미라는 이어서 말했다. 하지만 오늘부터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 호텔을 다시 최고의 자리로 올려놓겠습니다. 연 회장이 조용해진 순간 최지혜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회장님, 저희는 그저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건이 너무 열악했어요. 미라는 그녀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근무 환경을 개선할 것입니다.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고 급여를 인상하며 여러분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직장을 만들겠습니다. 박 씨는 미란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회장님,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미란은 단호히 대답했다. 믿으세요. 이번엔 정말로 약속을 지킬 겁니다. 미라는 호텔의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모든 객실과 공공시설을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시키기로 했다. 동시에 직원 복지와 교육 프로그램도 도입되었다. 이제 이 호텔은 손님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직원들도 자부심을 느끼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 고용된 직원들은 밝은 미소로 손님들을 맞았고 기존 직원들은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아갔다. 최지혜는 이제 프런트 데스크에서 손님들에게 미소로 인사하며 일에 자부심을 느꼈다.
박 씨는 경비 업무를 하며 다시 한번 호텔의 안전을 책임지는 데 온 힘을 쏟았다. 한편 미라는 호텔 내부에 숨겨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했다. 그중 한 명은 과거 미란과 함께 일했던 사업 파트너였다. 그는 미란에게 말했다. 미란, 당신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군요. 여전히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네. 미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 호텔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여긴 내 가족과 같은 곳이에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한 건 아니었다. 리준서는 호텔의 변화를 막기 위해 소문을 퍼뜨리고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냈다. 손님 수가 잠시 줄어들고 직원들 사이에 불안감이 퍼지기도 했다. 하지만 미라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직원들과 함께 손님들을 직접 맞이하며 그들에게 진심 어린 서비스를 제공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손님들은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호텔 황금의 변화는 눈에 띄게 진행되고 있었다. 직원들은 점점 더 밝아졌고 손님들의 만족도 역시 상승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해고된 리준서는 분노에 휩싸여 복수를 계획했다. 그는 호텔의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해 인터넷 커뮤니티와 언론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 시작했다. 황금호텔, 내부 관리 부실로 인해 손님들 건강 위협, 새로운 투자자, 직원들에게 갑질 의혹, 이러한 제목의 기사들이 인터넷에 퍼지자 호텔은 순식간에 위기를 맞았다. 한미라는 기사를 읽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또 리준서의 짓이겠지. 이 정도로 흔들릴 내가 아니야. 미라는 즉시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우리는 진실로 싸울 겁니다. 거짓을 바로잡고 우리 호텔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직원들은 그녀의 말에 힘을 얻었지만 여전히 긴장감이 가득했다. 특히 최지혜는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회장님, 만약 손님들이 떠난다면요?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소용없으면 어떡하죠? 미라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진심은 반드시 통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손님들도 우리의 변화를 알아줄 거예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나섰다. 박 경비원은 로비에서 손님들에게 직접 호텔의 변화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손님, 저희 호텔은 예전과 다릅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달라진 점을 직접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최지혜는 SNS를 활용해 호텔의 새로운 모습을 알리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녀는 호텔 직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하며 손님들에게 진심 어린 메시지를 보냈다. 저희는 단순히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손님들께 최고의 경험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준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호텔 내부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투자자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한미란이 진정으로 호텔을 바꾸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의 부실 경영이 드러나면 모든 게 끝날 겁니다. 그의 음모는 점점 더 치밀해졌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불안이 퍼졌다. 미라는 리준서의 협박에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박 경비원과 최지혜의 도움으로 리준서의 비리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몇 주에 걸친 노력 끝에 그들은 리준서가 과거에 호텔의 자금을 횡령하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증거를 찾아냈다. 미라는 그 증거를 들고 직접 투자자 회의에 참석했다. 여러분, 지금 황금 호텔이 위기를 맞은 이유는 이 사람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호텔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겁니다. 회의장은 순간 조용해졌고 투자자들은 리준서의 행위를 비난하며 그와의 모든 관계를 끊기로 결정했다. 리준서가 무너진 후에도 호텔의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허위 기사로 인해 여전히 일부 손님들은 호텔을 신뢰하지 않았다. 미라는 직접 로비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정중한 태도로 한 명 한 명에게 다가가 말했다. 저희 호텔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바뀐 모습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녀의 진심은 점차 손님들에게 전해졌고 하나둘씩 예약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 한 달 후 호텔 황금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갔다. 리모델링된 객실과 친절한 직원들은 손님들의 칭찬을 받았다. 최지혜는 프런트 데스크에서 손님들에게 미소로 인사하며 말했다.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호텔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박경비원은 로비에서 새로운 손님들을 맞으며 조용히 말했다. 정말 달라졌군. 한미란 회장님 덕분이야. 호텔 황금의 로비는 밝은 햇살로 가득 차 있었다. 벽에 걸린 그림들은 새롭게 빛났고 직원들은 분주하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다. 한미란 회장은 창가에 서서 로비의 활기찬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성취감과 약간의 아쉬움이 교차했다. 드디어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군. 그녀는 작게 중얼거리며 손에 든 작은 노트를 펼쳤다. 노트에는 지난 몇 달간 그녀가 적어왔던 계획과 직원들에 대한 메모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때 로비 문이 열리며 한 낯익은 얼굴이 들어섰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미라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로비 한가운데에는 최지혜가 있었다. 그녀 옆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는데 그는 지혜의 직장 동료로 보였다. 무슨 일이야, 지혜? 오늘은 쉬는 날 아닌가? 미라는 웃으며 물었다. 지혜는 손에 든 작은 상자를 내밀며 말했다. 이건 직원들 모두가 회장님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상자를 열자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에는 호텔 직원들 모두가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회장님 덕분에 저희 모두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미라는 사진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혜, 이건 너희 모두가 해낸 일이야. 나는 그저 길을 열어줬을 뿐이야. 그리고 이제 나는 이곳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 지혜와 직원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 정말 떠나시는 건가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 이 호텔은 내 손을 떠나 너희들에게 맡겨야 할 때야. 너희들이라면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며칠 뒤 미라는 마지막 경영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에는 주요 경영진과 직원 대표들이 모여 있었다. 미라는 단상에 서서 말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하지만 이 호텔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손님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들에게 자부심과 행복을 선사해야 합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지만 모두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뜻밖에도 그날 오후 리준서가 호텔에 나타났다.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과거의 교만함을 모두 버린 채 겸손한 표정으로 미란을 찾아왔다. 회장님,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라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용서는 당신이 진심으로 변했는지에 달려 있어요. 하지만 그 시작은 당신 자신에게 달렸습니다. 리준서는 고개를 숙이며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결의가 섞여 있었다. 호텔 황금은 이제 단순한 숙박 시설이 아닌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미라는 직원들과 함께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획했다. 매달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초청해 특별한 하루를 선사합시다. 호텔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해요. 직원들은 미란의 제안을 뜨겁게 환영했다. 마지막 날, 미란은 호텔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다. 서울의 야경이 그녀의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이제 진짜로 안녕이군.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그때 직원들이 하나둘씩 옥상으로 올라왔다. 그들은 모두 손에 작은 촛불을 들고 있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하늘을 울렸고 미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여러분, 이 호텔은 이제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몇 달 뒤 호텔 황금은 지역 사회에서 최고의 호텔로 자리 잡았다. 최지혜는 이제 프런트 매니저로 승진했고 박경비원은 모든 직원들에게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다. 그리고 미라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 그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었다. 화려함 뒤에 감춰진 어둠을 밝혀낸 한 할머니의 이야기. 황금 호텔은 그녀의 용기와 진심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한미란 회장은 모든 것을 바꾸었지만 그녀가 남긴 가장 큰 변화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손님들에게는 편안한 쉼터를, 직원들에게는 자부심과 희망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따뜻함을 전한 그녀. 그녀의 마지막 말은 잊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황금은 돈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다. 여러분, 오늘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아마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가치를 떠올렸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진정한 변화는 항상 진심에서 시작됩니다.